근데 또 여기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성격인데요. 우리 사람마다 성격이 너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어떤 성격대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통하는 게, 대화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요,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의도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의도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그런 줄 몰랐는데 성격대로 막 행동과 말이 나가니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행동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대화가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내 성격에 기인한 대화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조금만 알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과 좀 현명하게 소통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드릴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차량이 내 차를 탁 들이박았습니다. 뒤에 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전혀 그저 잘못한 게 없죠. 떳떳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랬을 때 크게 사람에 따라 5가지 성격에 따라 행동과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격의 캐릭터를 좀 이름을 재미있게 붙여봤거든요. 첫 번째는 화끈이라는 캐릭터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내가 화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끈이는요, 상대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잘못된 거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일단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요, 거칠어요. 아니 지금 운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막 인상을 굽히고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막 말도 아주 험한 말이 나오죠. 욕설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운전 똑바로 못해요? 언성을 높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화끈이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만 행동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이 성격인데요. 포용이는요, 일단 상대방을 좀 걱정을 해요. 상대방을 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와서 상대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상대가 100% 잘못한 거긴 하지만 이 교통사고라는 건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이는 뒷차량이 실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다친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먼저 걱정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성격입니다. 나는 화끈이었나? 포용이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둘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자, 그럼 나는 침착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침착이는요, 이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요, 차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보험 처리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끈이처럼 막 상대를 탓하면서 막 화를 내지도 않고요. 포용이처럼 그렇다고 이 사람을 너무 배려하거나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차대로 어느 정도 지금 차가 파손이 됐는지 상태 보고 보험 처리하시죠.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고 난 상황은 똑같은데 진짜 사람 성격마다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다르네?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유형인가, 솔직히 성격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는요, 일단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리고 나서 뭐 누구를 탓하거나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 어떡하지? 사고가 났네? 큰일이다. 하면서 그냥 자기 감정을 오롯이 자기가 느껴요. 이 사람한테 막 차주한테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왜 아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뭔가 재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혼자 읊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성격이죠. 자, 마지막은요,
끄덕이 성격입니다. 끄덕이는요, 일단 끄덕끄덕. 일단 상대의 약간 상태를 먼저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람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뭔가 제안을 먼저 해요. 그럼 네, 뭐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그냥 수긍하고 좀 협조하고 타협을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 동일한 성격인데도 이렇게 다르죠.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성격이신가요? 화끈이신가요? 호용이신가요? 아니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말과 행동해 왔는가?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예시로 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번이라는 분이 교류분석 심리학에서 좀 이야기를 하신 내용인데요. 에릭 번에 따르면요, 우리 사람의 자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모자, 두 번째는 어른자, 세 번째는 아이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화끈이와 포용이 캐릭터는 부모자에서 성격이 강하게 나가면 화끈이, 좀 부드럽게 나가면 포용이 캐릭터로 나가는 거고요. 어른자에서는 침착이 캐릭터, 성격 하나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자에서는 내가 솔직히로 그게 좀 내가 느끼고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내느냐, 아니면 좀 수긍하고 내가 그걸 좀 타협을 하고 협조하느냐, 좀 숨기느냐, 이렇게 끄덕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성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캐릭터인데,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캐릭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자아는요, 한 가지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아침에 외출했을 때 내 자아,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내 자아가 같은 사람 있으신가요? 혹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아가 똑같은 분이 계신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에서는 내가 만약에 상사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부하 직원한테 화끈이 캐릭터로 막 부모자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오면은 와이프한테는 혹은 남편한테는 막 애교를 부리면서 그죠, 솔직히 캐릭터로 아이자가 돼서 되게 부부 사이가 또 좋은 분이 계세요.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엄격했던 건데 집에 와서는 또 되게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나 지인하고 만날 때는요, 아이자로 혹은 솔직히 캐릭터로 막 대화를 나누다가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 알겠어, 그만해요, 왜 이렇게 잔소리야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막 짜증을 내고, 그죠, 부모님이 엄마가 뭘 알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랑 다르지, 이러면서 뭔가 좀 부모님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적하는 것처럼 부모자로 화끈이 캐릭터로 또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자아가 고정된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혹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아 상태와 내가 나가는 성격의 캐릭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자아 상태지? 내가 지금 어떤 캐릭터인지? 이거를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이런 자아 상태네? 이러한 캐릭터네? 라고 이렇게 또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이런 자아 상태나 이러한 성격을 지금 막 알아차리고 있어. 근데 그대로 나갔다가는 싸움 날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